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후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총력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2심 판결을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 선고에 대해서는 기각과 각하 목소리에 더욱 힘을 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야 지도부가 산불 화재 현장에 지금 다 간 상태인데 여기서 근데 화재에 대한 예비비를 증액하자에 대해서는 추경을 편성해서 증액하자, 국민의힘. 추경을 편성 안 해도 지금 걸로 충분하다, 민주당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예비비 감액에 대한 민주당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 증액 정상화에 민주당이 동의하게 된다면 지난해 이 예산 관련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삭감한 것들이 드러날까 봐 좀 전전긍긍하는 모습 같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도 헌재 변론 과정에서 민주당의 줄 탄핵뿐만이 아니라 무리한 예산 삭감이 국가 기능 마비의 원인이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지만 2조 이상의 예비비가 민주당에 의해서 감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재난 관련된 대응 예비비만 감액된 게 1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비비라는 건 안 쓰는 해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피치 못할 국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 부처에서 별다른 특별하고 복잡한 조치를 거치지 않고 조금이라도 빨리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쓸 수 있게 하기 위한 돈인데 그 돈이 많이 감액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또 여야가 협의하고 뭐 추경하고 이런저런 절차를 거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뭐 지난 예산 정국에서의 잘못이 드러날까 봐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고 어쨌든 저 피해를 수습하는데 최소 조 단위의 돈이 들 것은 예상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감액된 예비비 증액과 재난 예비비에 대해서는 대승적으로 뭐 딴지를 걸지 않는다는 기존의 어떤 원칙을 회복해 준다면 그렇다고 해서 막 민주당 손가락질할 국민들이 많지 않거든요. 지금 우선은 하루라도 빨리 피해 보신 분들 도와드리고 또 이 화재로 인해서 소실된 수많은 것들을 복구하는 게 우선이다. 그 위에 어떤 정치적인 계산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처럼 피해본 분들은 당장 여야가 말하는 거는 저는 관심 없이 빨리 내가 언제 돈을 받을 수가 있을까? 우리 집 언제 고칠 수 있을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왜 여야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장해찬 최고위원께서 당에서 좀 약간 입장 설명 이런 걸 좀 듣고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신 말씀이 국민의힘의 그 정치적인 뭐랄까요? 비난? 그러니까 정쟁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뭐 예산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예비비 있는 것 우선 투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추경 편성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예비비라는 말은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비비라는 건 사업을 특정할 수 없을 때에 예비비를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용산이 이전할 때도 그거는 사업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비비의 대상 사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여야 합의는 입법에 준한다라는 이유로 저도 방송에서 그렇기 때문에 써도 무방하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화재가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특정 사업들을 만들어서 사업비로 편성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 얘기하는 거는 예산 원칙상 맞지가 않고요. 지금 그리고 쓸 수 있는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우선 투입하는 게 낫지 이걸 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정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민주당도 뭐 그거 가지고 무슨 조건 걸고 뭐 이러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민주당도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지금은 여야 모두가 화재 피해자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바른 자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인데 좀 오늘도 고정 질문을 드리죠. 선고일 언제 잡힐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돕니다. 4월 18일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2명이 퇴임하고 나서도 이 문제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오늘 SBS 보도를 보면 법조기자가 현재 5대3 교착 상태 아니겠느냐라는 전망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정확한 내심을 추측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만장일치나 어느 정도 결론이 나는 상황이었다면 선고일이 잡혀도 진즉 잡혔을 겁니다. 정치권에서 여야 모두
탄핵 한쪽은 빨리 인용해라, 한쪽은 기각각하해라 하고 있는데 예. 선고 기일 지정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은 헌재 재판관들의 평의에서 만만치 않은 이견이 노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추정해 볼 수밖에 없고요. 이게 5대3 내지는 4대4 구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예. 이제 선고 기일을 정할 수 있는 주도적인 권한은 문영배 소장 대행에게 있습니다. 4월 18일 퇴임 이전에 예. 어느 결론이 나든 편결을 거쳐서 선고를 할지 아니면 좀 진보 성향의 재판관으로 평가받지 않습니까? 문영배, 이미선 두 분은 차마 우리 손으로 탄핵 기각은 못하겠다. 그냥 우리는 집에 갈란다 예. 하고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을 보일지 그게 관건이라서요. 다음 주 금요일이면 4월 4일인데요. 적어도 제가 접하는 여의도의 언론인이나 정치인 중에 4월 4일 선고 기대하는 분들은 없어요. 문영배 재판관의 퇴임 이전 마지막 주말인 4월 11일에 선고하느냐 예. 아니면 그냥 18일을 넘겨서 넘기느냐. 완전히 혼란의 상태로 또 헌재가 미국에 빠지느냐 그 둘 중 하나의 가능성이 지금 높게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나올 것이냐 넘길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에는 나와야죠, 당연히. 그래야 지금 헌재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못하고 두 분이 만약에 나가게 되면 6명 체제가 다시 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에 대한 결론을 신속하게 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 자체를 헌재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무는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우리나라의 국정을 정상화시키고 경제 위기에서 어쨌든 그 위기를 빨리 해소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우리 미래와 역사가 지금 걸려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예. 그거를 못하고 나간다? 그분들은 역사의 죄인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4월 18일 이전에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어쨌든 4월로는 넘어가게 생겼고 지금 예측이 4월 11일까지도 나오는 이유는 헌재가 국민에게 천명한 신속 우선의 원칙을 깨고 있기 때문이다. 예.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까지 깨는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지금 궁금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장해찬 최고가 언급하신 것처럼 보통 언론사 기자는 그렇게 뭐 몇 대 몇 그런 거를 잘 언급 안 하는데 네. 그렇게 했다는 게 좀 새롭네요. 알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긴급하게 열었습니다. 헌재가 신속하게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지연될수록 사회 혼란이 커지니까 윤 대통령 선고해야 된다. 그리고 한덕수 대행에게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긴급 기자회견까지 가지면서 하는 이 긴박함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보수 진영에서 해석할 때는 예. 아직 6표 못 모았구나. 그런 강력한 확증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마은혁 이야기를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표를 더 주기 위해서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6표가 헌재 내부에서 확보됐다면 네. 굳이 마은혁 재판관에 이토록 집착할 필요가 없거든요. 헌재에서 근데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린 법률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국민투표 관련 법안이 있는데 이거 위헌이니까 국회 보고 바로 만들라고 했어요.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 실행자의 어떤 이 고민이라던가 숙고가 뒤따를 때 예. 헌재가 강제 조항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 조항은 없거든요. 그 또한 우리 법 체계의 어떤 현실과 한계라는 점을 인정해야 되고요. 예. 한덕수 총리는 아시는 것처럼 마은혁 재판관이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재판관도 나는 임명 못하겠다고 버티다가 탄핵됐는데 예. 다시 돌아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탄핵까지 겪고 돌아왔는데 이제 와서 마은혁 재판관을 탄핵 선고 이전에 임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현재 상황을 인정하고 민주당도 8명 체제에서 탄핵 선고를 빨리 내려라라는 주장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 자꾸 마은혁 문제를 거론해서 만에 하나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어서 뒤늦게 대통령 탄핵 선고에 참여한다면 보수적인 국민들 중에 누가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네. 오히려 더욱더 극심한 국론 분열과 혼란, 갈등을 초래할 뿐이고요. 우원식 의장은 그래도 좀 양반인데요. 예. 오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인들이 산불 피해 예산 지원해 줄 테니까 마은혁 임명해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조건이었죠. 지금 우리 연합뉴스에서도 앞에 특보로 많이 다뤘지만 예. 정말 국가적으로 가슴 아픈 비상사태 재난인 산불 피해 지원과 마은혁 재판관의 일종의 바터라고 하죠, 정치 용어로. 예. 거래 대상으로 여긴 듯한 그런 부적절한 발언은 앞으로 두 번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예. 이제 보수든 진보든 마은혁 문제는 좀 묻어두고
8명 체제에서 빠르게 선고가 나오는데 집중하는 게 그나마 국민 갈등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헌재에서는 마흔여대 판관 임명하는 거 위헌이라고 말한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한덕수 그 권한대행도 임명을 안 할 것 같으세요? 임명 저는 뭐 하기는 할 것 같아요. 예. 하긴 할 것 같은데 이제 정치적인 상황을 좀 봐가면서 하는 것 시기가 같은데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위헌의 중대성은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위법 위헌인데 이게 파면을 할 정도로 중대하냐 여기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이게 임시적인 게 아니라 본인의 의지다라고 해석되는 것이 증거가 점점 쌓여가고 중대성, 위헌의 중대성이 쌓여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임시적인 재량의 범위가 언제냐라고 한다면 저는 뭐 한 3개월 네. 내지는 뭐 이게 우리 법이 뭐 임시로 뭐가 거리가 되거나 했을 때에 최대한 보는 게 한 6개월이기 때문에 최대 봐봐야 3개월에서 6개월일 건데요. 예. 이 두 기간 중에 국회가 3개월 나름대로 탄핵을 통해서 한번 제가 볼 때는 이 심판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네. 6개월 가서 또 한번 탄핵 심판에 의해서 한번 그 중대성을 예. 한번 뭐랄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예. 예.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덕수 총리는 네. 뭐 적어도 3개월 전에는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럼 하나 더 예. 그 윤석열 대통령 선고는 언제쯤 해야 될 걸로 보세요? 지금 너무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헌재가 최초의 신속 우선의 원칙을 밝힌 이유는 헌재 자체가 이 얼마나 엄중하고 국가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날 그 뭐랄까요? 정기 선고를 다 해요. 20건이나 합니다. 네. 근데 이런 거를 해가면서 우선 신속하게 하겠다는 걸 우선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하는 게 얼마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유로워 보일 수도 있고 원칙을 깨면서 자기들의 입장만을 가지고 가는 자신들의 입장만을 가지고 가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국민적 오해를 한다면 헌재의 권위와 국민에 대한 헌재의 신뢰는 상당히 훼손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도 빨리 해야 하고 그것을 국회의장이 촉구하는 것은 저는 너무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편 어제 이재명 대표에게 내려진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이 답이다라는 입장이고 한편 이재명 대표는 무죄 선고 이후에 곧바로 민생 행보에 나서면서 또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여야의 움직임 각각 어떻게 보셨는지 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1심이든 2심이든 재판 결과가 나왔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승복하는 것 외에 다른 도리는 없고요. 예. 다만 1심 유죄가 영원한 확정 상태가 아니고 2심에서 뒤집힌 것처럼 2심에서의 좀 이해하기 힘든 이 무죄 판결이 3심에서 뒤집히지 말란 법은 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3심 판결을 보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서 대법원 판결과 만약 파기환송까지 있다면 2심으로 다시 가서 파기환송이 되는 것까지 그 시간적 여유를 벌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수 진영 내부에서 그동안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오히려 탄핵을 찬성했던 친한계 인사들도 어제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 이후에는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만이 답이다. 예. 그래야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정의 판결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볼 수 있다는 주장을 했어요. 대표적인 게 친한계의 스피커였던 박정훈 의원이 공개적으로 그 목소리를 내면서 오늘 기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기도 했는데요. 예, 예. 오히려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이 보수 성향 법조인들이나 보수 진영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효과를 또 아이러니하게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부 보수 언론 사설 논조를 보면 예.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마치 하나의 공동 운명체로 인식하면서 한 사람은 사법 판결을 받고 한 사람은 탄핵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는 논조도 있었는데 예.
이런 언론의 논조 역시 이재명 대표의 좀 예기치 못한, 저는 민주당도 예상 안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무죄로 완전히 바뀌게 됐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탄핵 반대와 기각적으로 단일 대우가 형성되는 그런 효과, 결집 효과가 당분간 더 강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 여야의 선거 여론전, 야당에서는 철야 농성도 검토 중이더라고요. 예, 뭐 그거는 뭐 늘 해오던 거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민생 현장을 찾는 식으로 국면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면을 예를 들어서 그 2심 논쟁을 조금 그 뭐랄까 분산시킬 수 있는 국면 전환용 행보를 하는 것은 예.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유능하구나 이런 느낌을 줘요. 국민의힘에 비해서 되게 뭐 그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정책 내지는 자기의 어떤 전략을 펴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줘서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역시 국민의힘보다는 그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읽는다거나 정세를 좀 판단해가지고 그거에 맞게 어떤 행보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여당에서 지금 대법원 가서 이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법리 적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논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개인적인 우려가 좀 있어요. 이 법리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것이 개인의 어떤 기본권, 약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리이거든요. 근데 권력자들도 개인이라는 약자와 동일하게 볼 것이냐. 그러면 공선법의 입법 취지를 그거에 지키는 거냐라는 법리 논쟁은 저는 치열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사법부에 대한 비난이라든가 법관의 성향과 법관 그 자체에 대한 비난 이런 걸로 가져가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인데 이재명 대표 31%고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8%, 홍준표 대구시장 6%,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5%.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된 이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와 여권의 어떤 주자들 간에 뭐 지금은 그 쭉 나열식이지만 1대1로 하는 건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요. 일단 그 여러 명을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월등히 우위에 있는 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대다수의 보수 진영 지지자들이나 국민의힘 당원들은 조기 대선이라는 전제 자체를 거부하고 탄핵 반대 운동에 몰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기 주자 여권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요. 저 지지율이 제대로 비교가 되려면 뭐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열리거나 어떤 정치적 상황이 급변했을 때를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유의미한 조사는 인물별 지지율 조사보다는 정당 지지율, 진영별 지지율 조사인 것 같아요. 그럼 정당 지지율도 같이 올려주시죠. 정당 지지율 보면 국민의힘이 지지율 4%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이 2%포인트 떨어져서 36이에요. 네, 다시 또 국민의힘이 상승하고 민주당이 소폭 하락하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고 계속해서 접전세가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사를 보면 현재 보수 진보의 국민 여론이 좀 양분되어 있다. 이렇게 여론이 비등비등하게 오래 유지되는 것도 헌재에서 섣불리 탄핵 인용이나 기각이라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숙고를 거듭하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지지율 분석 좀 해주세요. 헌재가 이런 것도 눈치 볼까요? 저는 뭐 헌재가 기본적으로 이런 지지율의 눈치는 저는 보지 않고 법리와 헌법에 준해서 그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헌재 앞에서 이루어지는 약간 극한 갈등 상황 그리고 감정이 좀 격안된 상황 이런 것들은 인간이다 보니까 좀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것을 또 막기 위해서 민주당도 또 나서가지고 맞대응을 지금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지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이 지지도는 의미가 좀 없어져 버린 지지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판결이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전이군요. 그 전이기 때문에 26일 날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 상황에서
예. 지금 이게 이루어진 조사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 2심 무죄가 나온 상황에서 이것을 분석하는 건 큰 의미가 저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큰 이벤트 있기 전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